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박수봉입니다. 네,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SQL 서버 2012 버전부터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요. 아직 비트리 인덱스에 익숙하셔서 큰 관심을 안 두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이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쓸만한 모델이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또 약간 아쉬운 점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기 버전인 SQL 서버 2014 버전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고 성능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014에 향상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발표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 소개 부분으로 기존 힙이나 비트리 인덱스의 스토리지 구조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과 컬럼 스토어 인덱스 구조 설명, 그리고 넌클러스 컬럼 스토어 인덱스,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의 특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아주 성능 좋은 쿼리 프로세싱 방법이 있습니다. 배치 모드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럼 스토어 인덱스 구조를 디자인하거나 운영하는 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컬럼 스토어 소개입니다. 힙이나 비트리 인덱스 구조는 로우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한 페이지에 모든 컬럼이 같이 저장됩니다. 검색 범위가 좁고 밀리세컨드 단위 안에 응답을 해야 되는 OLTP 환경에서는 최적이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범위가 큰 데이터 스캔이나 집계 연산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건의 테이블에서 C1 컬럼의 평균값을 구해야 한다고 치면 C1 외에 다른 컬럼을 모두 다 읽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비즈니스가 변경이 돼서 검색 조건이 달라진다면, 즉 아까 1억 건 테이블에서 C1 컬럼의 평균값만 필요했는데 C2도 여기 추가가 된다면 적절한 인덱스가 없으면 인덱스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큰 작업들은 운영하는 데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DW나 올랩 환경에서는 각 컬럼당 적절한 인덱싱을 제공하는 컬럼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컬럼 스토리지 시스템은 같은 컬럼끼리만 저장이 돼서 필요한 컬럼만 읽으면 되죠. 또 같은 컬럼 데이터끼리만 저장이 되어 있으니 기존 여러 컬럼이 한꺼번에 저장이 되어 있는 로우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보다는 동일한 데이터가 많아서 압축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한정된 메모리 안에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조금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향상된 인메모리 기술인 거죠. 다음 장부터는 컬럼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컬럼 스토어 인덱스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컬럼 스토어와 데이터 스토어 두 개의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컬럼 스토어는 압축된 컬럼과 메타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SQL 서버 2012 버전에서는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했었는데요. 2014 버전에 새로 생긴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데이터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컬럼 스토어 공간에 저장이 되려면 최대 행수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까지 못 미치는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이 바로 이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기존 비트리 인덱스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스토어는 처음부터 할당이 되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가 인서트 될 때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간이 할당이 되면서 이곳에 저장이 됩니다. 이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튜플 무버라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데이터 스토어 공간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행수가 제한값에 도달을 하면
컬럼 스토어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합니다. 잠깐 이 그림을 짚어보자면 전체 행에서 약 100만 건씩 그룹핑을 합니다. 이 그룹들을 로우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컬럼 단위로 나눈 것을 컬럼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 압축된 컬럼과 압축된 컬럼들은 컬럼 스토어 공간에 저장이 되고 이 행수에 못 미치는 애들은 델타 스토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 로우 그룹과 컬럼 세그먼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우 그룹의 제한 행수의 민맥스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우 그룹은 행수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니까 테이블 파티션마다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로우 그룹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델타 스토어에 있다면 오픈 상태이고 컬럼 스토어에 있다면 클로즈나 컴프레스드 상태입니다. 로우 그룹의 메타 정보 안에는 각 로우 그룹의 사이즈나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몇 건이 딜리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메타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메타 정보는 DMV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의 가장 기본적인 저장 구조입니다. 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메모리로 올릴 때 이 세그먼트 단위로 이동이 됩니다. 각 세그먼트별로 인코딩 후 압축이 되는데 이 인코딩 알고리즘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SQL 서버가 데이터의 밀도나 데이터 타입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거죠. 이 세그먼트는 분랍 공간에 저장이 되고요. 세그먼트의 메타데이터 저장소에는 각 세그먼트의 사이즈, 데이터 민맥스 값, 인코딩 타입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셀렉트할 때 컬럼 전체의 세그먼트들을 다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메타데이터에서 민맥스 값을 보고 필요한 세그먼트만 스캔을 합니다. 이걸 세그먼트 일리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만약 특정 컬럼이 딕셔너리 알고리즘으로 인코딩이 되었으면 이 딕셔너리가 각 세그먼트마다 생성이 됩니다. 전체 세그먼트에 매핑이 되는 것을 프라이머리, 만약 프라이머리에서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없다면 세컨더리가 추가 할당이 됩니다. 이제껏 설명드린 구조와 단위를 바탕으로 생성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행에서 로우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인코딩과 압축이 병렬로 처리가 됩니다. 이 인코딩 타입은 SQL 서버 2014 버전 기준으로 5가지의 타입들이 있지만 사용자가 그 타입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코딩 압축이 완료가 되면 컬럼 세그먼트들이 생겨나고 만약 딕셔너리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컬럼의 세그먼트당 딕셔너리도 같이 생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ABC 데이터들을 3개의 로우 그룹으로 나눠줬으니 총 9개의 세그먼트들이 생겼고요. 그중 A가 딕셔너리 인코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A의 세그먼트당 딕셔너리가 3개, 총 12개의 단위들이 이 블락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디렉토리는 세그먼트나 딕셔너리 위치 정보나 각 세그먼트의 사이즈, 민맥스 값이 저장되는 메타데이터 공간입니다.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용량 테이블에서 간단한 집계 연산 성능을 비교를 위해서 컬럼 스토어 테이블, 클러스터 테이블을 각각 2천만 건씩 미리 생성해 두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인덱스 테이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예, 약 3.3초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서 집계 쿼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약 138ms가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서 T 클러스터드 테이블을 스캔 사이즈를 최소화시켜 볼까요? 미리 인덱스 키에 넌클러스 인덱스를 생성해서 빅인트 컬럼으로만 비트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참 실행 계획을 안 보여드렸네요. 그러니까 방금 컬럼 스토어 인덱스 스캔을 하게 되면 저거는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 스캔이라서 기존 클러스터 인덱스 스캔과 동일한 실행 계획 모양입니다. 지금 컬럼 스토어가 지금 보이죠? 스토리지. 이것도 약 3초 정도 소요가 됐고요. 여기서 더 사이즈를 줄여서 이 넌클러스터 인덱스를 페이지 압축까지 해봤습니다. 약 4초 정도 걸렸고 IO는 한 20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를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러스터 인덱스 스캔보다는 압축한 넌클러스터 인덱스 스캔이 스캔 카운터는 5배 정도 줄었지만 실행 속도는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실행 속도는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지금 페이지를 최소한으로 줄여도 이 클러스터 인덱스의 스캔 집계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되죠. 다음 시연으로는 이제 컬럼 스토어 메타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우 그룹입니다. 로우 그룹은 테이블을 가로로 자른 단위죠. 로우 그룹으로 확용하면 이게 델타 스토어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행중 몇 건이 딜리트가 되어 있는지,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그먼트 정보입니다. 여기서 세그먼트 정보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이제 각 컬럼당 인코딩 타입이 어떤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지, 인코딩 타입들은 인티저로밖에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데이터 민맥스 값, 그리고 사이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컬럼 스토어 종류랑 추가 지원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타입들입니다. SQL 서버 2012 버전에서는 int, real, 그 스트링 타입들, 그 데이터 타입, 그 데시멀 타입 소수점 18자리 이하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4 버전은 유니크 파일 타입이 추가 지원이 되고요. 그 데시멀 타입 소수점 18자리 이상, 그리고 데이트 타임 오프셋 타입이 확장 지원되었습니다. CLR, 바차 맥스, 바이너리 맥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non-cluster 컬럼 스토어 인덱스와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non-cluster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SQL 서버 2012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non-cluster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면 데이터 변경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파티션 테이블의 파티션 스위치 기법을 통해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뒤에 데모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전 비트리 인덱스에서는 인덱스 키로 어느 컬럼이 선행 컬럼이 돼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했었는데 이 non-cluster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컬럼별로 인덱싱이 되는 구조니까 키 컬럼 순서랑은 아무 관계가 없죠. 한번 만드실 때 가능한 모든 컬럼을 추가해서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non-cluster 컬럼 스토어 인덱스 장점으로는 기존 테이블에 이미 생성된 제약 조건이나 추가 인덱스들이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는지 바로 뒤에 나오는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SQL 서버 2014 버전부터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얘기할 때 이게 힙이냐 클러스터 인덱스 구조냐였는데요. 이 차기 버전부터는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 구조가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전체 컬럼을 압축 저장하니까 이 키 컬럼 순서랑은 역시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 압축, 그 테이블 압축보다 압축 알고리즘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더 절감됩니다.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생성하면 인덱스 생성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테이블의 유일한 인덱스인 거죠.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의 데이터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덱스되는 행수가 제한값보다 작아서 데이터 스토어로 저장되는 인서트를 트리클 인서트라고 합니다. 그 벌크 인서트는 데이터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컬럼 스토어로 저장이 되는데요. 만약 20만 건씩 2번 벌크 인서트를 실행한다면 20만 건짜리 세그먼트 셋이 2세트가 생기는 거죠. 또 예로 벌크 인서트를 이만큼 벌크 인서트를 실행한다면 맥스치만큼은 컬럼 스토어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 한 건은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이 됩니다. 이 딜리트는 삭제될 랭이 데이터 스토어에 있다면 바로 삭제를 해버리고요. 그 컬럼 스토어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가 이미 압축이 되어 있는데 이 압축을 풀고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딜리트 비트맵에 삭제되었다 기록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삭제된 값은 인덱스 리빌드를 해야지 삭제가 됩니다. 업데이트 작업은 딜리트 다음 인서트 작업입니다. 이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압축된 형태인데도 이 추가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추가 CPU가 더 되더라도 저장 공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면 그때 유용한 기능으로 보입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존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 비해서 한 25%에서 30% 정도가 감소됩니다.
만약에 피크 타임 때에는 최근 데이터만 검색을 하고 예전 데이터는 피크 타임을 피해서 검색을 해도 된다고 할 때 그 예전 데이터는 테이블을 아카이빙 해놓으면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 테스트는 MS 내부에서 테스트한 테이블 구조별 용량 비교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비교되는 비율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인 테이블과 기타 넌 클러스터를 생성한 구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 압축을 통해서 약 50% 정도 공간을 확보했고, 그 다음 이 테이블이 힙일 경우는 5기가,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 압축을 했을 때 1기가 줄어 4기가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넌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생성을 하면 1.9기가의 추가 공간이 소모가 되었고요. 이 테이블을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 구조로 변경을 하면 1.8기가로 처음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공간이 감소가 됩니다. 예, 두 번째 데모로 트리클 인서트랑 그리고 딜리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테스트용 테이블을 만들고요. 지금 보시는 게 클러스터 컬럼스터 인덱스 만드는 신텍스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먼저 인서트의 동작 방식입니다. 한 건만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우 그룹을 확인해 보면 여기 데이터 스토어 공간에 저장이 되었고 오픈 상태입니다. 다음 민값의 제한값인 14만 5천 건을 벌크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보면 데이터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컬럼 스토어 공간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삭제 작업입니다.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된 행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삭제된 건수가 1 건이었는데 딜리트 로우가 1 건이었는데 지금은 삭제된 건수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맞네요. 예. 데이터 스토어하니까 바로 0건으로 바로 데이터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컬럼 스토어 공간에 저장된 건수 중에 100건만 미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우기 전에 확인을 해보면 딜리트 로우 수가 0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100건만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행수의 100건이 삭제되었다, 표시만 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SQL 서버 2012 버전부터 이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쿼리 프로세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쿼리가 처리되던 방식은 모두 로우 단위로 처리되는 로우 모드 프로세스입니다. 이 OLTP 환경에서는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건씩 처리를 해도 그리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 환경에서는 다르죠. 팩트 테이블 1억 건을 디멘저 테이블이랑 조인하는데 한 건씩 수행한다면 그때 소모되는 CPU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이 새로 추가된 배치 모드 프로세싱은 최대 1000건씩 한 번에 처리를 해서 CPU 사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배치 모드 프로세싱은 이 쿼리에서 사용할 컬럼과 행을 미리 선별해서 배치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서 1000건씩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SQL 서버 2014부터 훨씬 좋아졌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모든 실행 계획이 배치 모드로 실행해야지만 배치 모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14부터는 혼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전 버전에서는 이너 조인만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아우터랑 세미 조인도 같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스칼라 어그리게이트, 유니온 올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비트맵 필터링과 스필 기능도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클러스터 인덱스를 디자인하거나 운영할 때의 고려사항입니다.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사용하는 스타 스키마를 디자인을 할 때 이 팩터 테이블의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생성을 하고 이 팩터 테이블의 스트링 컬럼들은 디멘저 테이블로 분리를 해서 디자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넌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가 생성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이 파티션 테이블 환경에서 파티션 스위치를 해서 데이터를 반영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 컬럼 스토어 인덱스 구조에서는 테이블 파티셔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 테이블 파티셔닝 구조를 사용하면 데이터 관리가 좀 더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6개월치 데이터만 유지한다고 하면 6개월 이상의 데이터는 파티션 스위치를 통해서 다른 테이블에 옮겨놓는 거고 이때 아카이브 압축을 해서 옮겨놓는다면 공간을 더 절약할 수 있겠죠.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넌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서는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한데요. 이 파티션 스위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변경이 많이 일어나서 딜리트된 행수가 너무 많아졌거나 그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를 모두 컬럼 스토어로 올리고 싶을 때에는 인덱스 리빌드를 하시면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는 지워지고 삭제 표시된 데이터들도 모두 삭제가 됩니다. 네, 세 번째 데모는 성능에 관련된 데모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치 모드로 돌았을 때랑 로우 모드로 실행했을 때의 성능 결과입니다. 이 배치 모드 프로세싱이 병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동일한 실행 계획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렬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맥스답 4와 맥스답 2로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약 131ms가 실행이 됐고요. 두 번째 맥스답 2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94ms가) 소요되었습니다.
배치 모드로 실행될 때는 이 실행 계획에서 위에 배치 모드로 돌아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중 몇 건이 배치로 돌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맥스답 1을 줘서 로우 모드로, 같은 실행 계획에서 로우 모드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약 6초 정도 소모가 됐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기 힘드니까 그래프로 미리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기 힘드네요. 예. 먼저 이제 맥스답 4였을 때는 530ms 정도 환산이 되었고요. 이제 맥스답 2일 때는 한 370ms. 그리고 로우 모드 돌았던 맥스답 1은 그대로 6800ms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암다리 법칙으로 인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우 모드랑 배치 모드의 차이는 이 정도가 차이 난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타입별 성능입니다. 이 빅인트랑 캐릭터 타입일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디자인하실 때 참고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빅인트로 필터링을 했었을 때는 미리 필터링 결과만큼 스캔이 되었고요. 캐릭터로 스캔을 했을 때는 전체 건수를 다 스캔한 다음에 필터를 따로 실행을 합니다. 캐릭터일 때는 세그먼트 일리미테이션이 되지 않는 거죠. 빅인트일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까지 컬럼 스토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액세스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OLTP 환경에서 컬럼 스토어 인덱스의 배치 모드 프로세싱까지 잘만 최적화가 된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SQL 서버 2014 버전의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버뷰 수준으로 소개를 해봤는데 저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대용량 데이터에서만 잘만 활용하면 성능, 용량 두 개 다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세션을 통해서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